안녕하세요. 박래호TV 안전운전 365일 박래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동차를 운전하시면서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가는 길이 교통체증으로 밀리지는 않을까? 약속한 시간에 제대로 도착할 수 있을까? 또는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이 외에도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걱정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걱정되는 것이 교통사고의 걱정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교통사고가 나로 인한 사고보다는 상대방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맞습니다. 어느 누군들 교통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지요. 그렇다고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사고가 나지 않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교통사고를 하게 되면 항공교통사고가 있고요. 해양교통사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철도교통사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육상에서 나고 있는 도로교통사고로 나누어서 교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도로상에서 교통사고의 실태를 또 나눠보게 되면요. 자동차와 자동차끼리의 교통사고, 자동차와 보행자와의 충돌사고, 또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와의 충돌사고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동차의 대량 보급으로 도로상의 교통사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발생되고 있다 보니까 재해라고 하는 사고, 어느 것보다도 교통사고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교통사고 자체가 또 사망자 수가 조금씩 감소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애석하게도 OECD 국가 중에서 교통사고가 상위권이라고는 불명예를 아직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죠. 사고 발생의 요인을 보게 되면요. 인적, 환경적, 기계적 요인이 있습니다. 인적인 요인은 운전자나 보행자의 부주의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고요. 환경적인 요인은 도로의 문제나 안전시설의 문제나 기후 등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제작 결함이라든가 정비불량의 원인으로 되는 것이 기계적인 요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요. 인적인 요인이 전체 교통사고 92%를 차지하고 있고요. 환경적인 요인이 7%, 기계적인 요인이 1%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요.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의식 등이 문제가 되는 인적인 여건에 의한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92%가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운전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결코 사고와 연결되지 않도록 방어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자 운전면허증 시험을 볼 때부터 어쩌면 그 이전부터 방어 운전이 사고 예방 운전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고 또 알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방어 운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을 놓치고 운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 중 제일 많은 이유가 뭘까요? 바빠서라고 하는 이유로 알고 있는 방어 운전을 하지 않아서 사고와 연결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통일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보게 되면 사고 원인의 이유로 제일 많은 응답이 바로 바빠서였습니다. 그것을 교통법규 위반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바빠서 신호위반, 다음으로 바빠서 과속이라고 하는 속도 위반입니다. 다음으로는 중앙선 침범, 그 다음에는 차로 변경, 차간거리 미확보 순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법규를 위반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연히 바빠서 급해서 시간에 쫓겨서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어쩜 모든 운전자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막상 운전을 할 때는 이 기본적인 중요성을 쉽게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호위반, 바빠서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호위반은 별게 아니어서일까요? 아니면은
한적한 곳이니 살짝 넘어가자는 것이었을까요? 아차 하는 순간에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한번 통해서 신호위반 사고를 보도록 하지. 이 승용차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적색 신호에서 오토바이가 나타나죠. 신호 위반을 한 사고입니다. 애석하게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순간적으로 신호를 위반한 아차하는 순간에 사망에 이른 사고가 된 것입니다. 이 급하다는 것은 우리 민족성과 생활 태도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습관, 운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 급하지도 않은데 어떤 행위를 할 때 보게 되면 앞에 빨리라고 하는 단어를 습관적으로 우리는 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빨리 나와, 빨리 먹어, 빨리 가자. 빨리 와라, 빨리 해라. 매사, 빨리빨리. 이러한 것들이 우리 생활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고 또 빨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커피 자판기를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커피 자판기라고 하는 건 어떤 거죠? 동전이나 지폐를 넣게 되면 자판기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원하는 버튼, 커피 버튼을 누르면 컵이 툭 떨어지죠. 그리고 물도 나오고 커피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뜨거웠기 때문에 삐 소리가 나면 꺼내서 드실 수 있도록 삐 소리가 납니다. 그때 여유 있게 꺼내서 드시면 되죠. 그런데 커피 자판기 드시는 분들 옆에서 가만히 한번 지켜보십시오. 대부분 동전이나 지폐 넣자마자 곧바로 손을 컵 있는 데다가 집어넣고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빨리 나오던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운전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유가 있으면요, 끼어들기 하는 앞자동차에게 자연스럽게 양보가 됩니다. 여유가 있으면 급제동하지 않게 됩니다. 커브길도 여유 있게 돕니다. 여유가 있으면 신호에 급하지 않습니다. 또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도 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차간거리도 지켜지는 것이죠. 또한 횡단보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속도를 줄여보세요. 보행자가 잘 보입니다. 그걸 누가 모르냐 하겠지만 교통사고의 현실입니다. 교통사고의 대부분은요, 우리가 별게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다가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사고가 난 뒤에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몰라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그 순간 실천하지 않았기에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고가 난 뒤에 다들 후회를 하는 것이죠. 결국 방심운전, 안전운전 의식 결여, 설마라고 하는 생각에 차량끼리의 접촉사고가 발생이 되고 인명피해가 생기고 대형의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둑을 두다가 잘못 두었다고 한다면 다시 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연주를 하다가 틀렸으면 다시 하면 되는 것이고요. 노래하다가 가사가 틀렸으면 다시 부르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요, 그저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만은 교통사고는 다시가 안 되는 것이고 결코 웃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생 후유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이 단순한 얘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운전하고 있고 보도를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 솜씨, 우리나라에서 운전하고 있는 모든 운전자의 운전 기술이라든가 운전 솜씨는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어쩌면 운전 기술을 가리는 올림픽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금메달감입니다. 영업용 택시이기에 먹고 살기 위해서 빨리 운전해야만 할까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모든 걸 다 잃게 됩니다. 사고가 난 뒤에 승객이 바쁘다고 해서 빨리 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승객이 빨리 가자고 하는데 그게 되나요? 하시겠지만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승객이 책임지던가요? 사고가 나면 그것까지 승차한 요금도 받지도 못하고 승객은 없어지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다 여유를 갖고 싶지만 안 된다고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여유 있는 운전 방법은 하나입니다. 자동차로 운행하면서요, 운전 중에 시간을 줄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평소보다 30분, 20분, 최소한 10분 전에 출발해 보십시오. 여유가 생깁니다. 교통사고 원인의 대부분의 이유가 바빠서였다고 하는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단순한 것을 안 지키고 당연한 것을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를 원인별로 그 순위를 보게 되면 제일 많은 이유가 바로 신호 위반입니다. 이제부터 확실하게 시작하시죠. 신호 위반을 하지 않고 정지선을 지켜서 신호 대기하자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접하지 않은 안전운전, 명랑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같이 노력하고 나부터 하자는 것입니다. 박래호TV 안전운전 360일, 오늘은 여유 있는 운전으로 즐거운 운전이 되자고 하는 말씀으로 드리고 오늘 이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 있는 운전과 양보 운전으로 오늘도 안전운전 하십시오.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라면서 안전운전 365일 박래호TV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